자,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5번째 소환을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대북 송금 의혹 관련이죠.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석일 신경전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조사를 고집하는 검찰의 의도는 뻔합니다. 비핵이 영장 청구를 끝내 거부하고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방탄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시커먼 속내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피의자 이재명 대표의 셀프 검찰 출석은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오만방자한 정치쇼입니다. 자, 저도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었나 과거에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검찰은 30일에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 당무가 바쁘다 이러면서 오늘 오전 출석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석일 놓고 양쪽이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어제 있었던 이 기싸움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정치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벼랑 끝 정치를 통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을 완전히 바람 앞에 촛불당으로 위험에 지금 빠뜨리고 있는 겁니다. 네. 분열시키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도 소설 같은 얘기다. 그다음에 조작 수사다. 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서 정치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4차 검찰 소환 때도 예. 완전히 단상을 딱 만들어 놓고 또 단상 위에 마이크를 잡고 뭐 대통령 후보처럼 정치 유세를 하듯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검찰 출두 일시와 장소까지 본인 스스로 공고를 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검찰에 대한 소환 조사 이것이 아니라 네. 정치 투쟁을 하겠다. 그리고 소환되는 날짜도 본인이 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 국민이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북 송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검찰은 소환 날짜를 지금 조율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예. 무조건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날 소환 가겠다. 가고 싶은 날 가겠다 하는 것은 기득권 정치의 극치죠. 앞으로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그 자세 때문에 태도 예. 때문에 계속 심리적인 지금 분당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죠. 예. 기득권 정치의 극치다.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검찰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고 이 방탄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30일 조사를 고집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요. 예정된 수사와 재판 일정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김 전 대변인께서는 이게 지금 어떻게 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한테 지금 5번째 나오라고 지금 통보를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불과 지난주에 4번째 출두를 했는데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나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건이잖아요. 예. 새로운 건을 가지고 출두해라. 그리고 30일이라고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를 이렇게까지 오라고 하느냐. 가뜩이나 부당하다고 사는 상태에서 또 날짜까지 못 박았기 때문에 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럼 내일이라도 당장 나가겠다. 그렇게 검찰이 나를 부르고 싶으면 나는 언제든지 나갈 생각이 있다라는 그런 또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날짜 조율을 뭐 마치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특권을 요구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 뭐 시간이나 날 이런 것들은 조율도 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인신 구속이랄지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있는 예.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어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서 정말 내가 당장이라도 나가겠다 예. 그런 의지를 저는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전 대변인 그 조율은 할 수 있죠. 조율은 할 수 있고 검찰하고 조율을 해야죠.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 그냥 공표를 했어요. 공표를 하고 그때 검찰은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조율이 안 되고 그냥 발표를 해. 나 갑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사정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30일 얘기를 했을 때 예. 뭐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돼서 이렇게 조율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간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예. 그냥 사전에 뭐 이런 것도 없이 뭐 언론에 발표하는 방식으로 네. 계속 출석 요구나 이런 것들을 해왔고 그 그 출석뿐만 아니라 그간의 검찰이 계속 언론이나 다른 걸 통해서 피해 사실을 공표하는 그 정치적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누적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어제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검찰의 회기 중 영장 청구, 야당의 타격을 주려하는 의도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광원 원내대표가요, 꽃놀이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한동훈 장관의 반박까지 함께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핵의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 여당이 쇼핑하듯이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꽃놀이패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에게는 이재명 의원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또 화투게임 같은 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성남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큰 피해를 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습니다만 이 박광원 원내대표 꽃놀이패라 이를 단어를 사용했죠. 민주당 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에 청구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검찰이 회기 중에 청구를 영장하려는 건 이게 지금 정치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박광원 대표가 꽃놀이패다 얘기하니까 이거 지금 화투 게임 하냐? 결국은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의 완승이죠. 예. 근데 그 한동훈 장관이 지금 뭐 말주변이 좋고 언변이 좋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완승,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팩트와 명분에서 민주당이 밀리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분이 없어요, 민주당이. 네. 그 검찰 소환 자체, 소환되는 날짜, 그다음에 영장 청구 날짜 이런 것을 그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금 맞춰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검찰 수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동적이기도 합니다만은 계획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검찰 수사에 응해야 되는데 검찰 수사에 당당히 맞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불과 며칠 전에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뭐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뭐 상당히 어설프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을 당에 요구를 했는데 당내에서 지금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패한 이후에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은 개혁에 박차를 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월 달,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취임한 지 이제 만 1년이 돌아옵니다. 예. 1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그냥 방탄국회 연거,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이런 거 가지고 실갱이한 거, 또 혁신위원회가 와가지고 분탕질 친 거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에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 이미지거든요. 예.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그 벼랑 끝 정치가 민주당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인터뷰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은요, 검찰 수사가 무슨 화투 게임 하냐 지금 언급도 해주셨습니다만 이 야당의 검찰 비판을 반박을 했습니다. 최근 민주당과 한동훈 장관 이재명 대표 수사를 놓고 좀 연일 좀 부딪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부딪히는 모양새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뭐 이재명 대표하고도 뭐 논쟁을 하지만 예.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예. 뭐 그 한동훈 신조어랄까요? 뭐 어록이 나올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제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네. 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표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방탄 뭐 국회 예. 뭐 이렇게 처럼 보이는 걸 소집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네. 체포 동의안이 오면 예.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러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네. 그러면 비회기 중에 청구됐을 때 영장 실질 심사를 당당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마치 불체포 특권을 그러면 포기한다고 해놓고 왜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 예. 이거 모순적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도 하시는데 결국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 자체가 회기 중에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예 그것이 없는 비회기 중에 국회 별도의 절차 없이 당당하게 예. 실질 시사 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명확히 표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꽃노릇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검찰이 모든 것을 쥐고 유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했는데 그걸 마치 민주당은 무슨 화투놀이하는 뭐 운수의 요행을 바라는 무슨 화투놀이하는 집단으로 그렇게 좀 매도를 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이제 단어의 자극적인 공방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 그러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거에 검찰의 부당함에 대해서 또 국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도 뭐 정당한 사유 이렇게 좀 단서를 달아놓은 것들이 이게 좀 모양새가 이유를 좀 달아놓은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어차피 그 검찰의 야당 탄압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정당한 영장 청구,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좀 이어가 볼 텐데요. 리포트를 먼저 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출신 이 항일 운동가로요.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만든 장율성에 대해서 이 정율성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 기념공원 건설을 추진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리포트를 보시고 이 문제 조금 더 깊게 따져보겠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정율성이 작곡한 중국 인민해방 군가입니다. 1914년 광주에서 태어난 정율성은 20살에 중국 난징으로 넘어가 김원봉이 이끌던 의열단에서 활동했습니다. 해방 전후로 중국과 북한 공산당에 가입해 여러 군가를 작곡했고 6.25 전쟁이 시작된 뒤 중국 국적을 얻어 참전까지 했습니다. 他3个哥哥其实都是共产主义者，因此呢，他在中国就积极接触那些进步人士。 2020년 광주 동구에 있는 정율성 생가를 사들인 광주시는 역사공원과 기념관 조성을 추진 중인데 인근에는 그의 이름을 딴 정율성로와 동상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정부는 공원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연평도 포격 전사자인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은 피눈물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호국 영령들, 또 그 유족들의 그 아픔들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감사 내내 정말 피눈물 나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율성의 업적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이 찾아온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어떤 나라가 세금을 들여 침략자를 기념하냐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광주시가 예산 48억 원을 들여서 만들겠다는 이 정율성 기념관을 두고 지금 논란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정율성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작곡가 정율성,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중공군과 북한군의 군가를 만들고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중국인으로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의 기념공원 한국에 만든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끔찍한 일이죠. 예. 정율성은 쉽게 얘기하면은 6.25 전쟁 때 네. 중공군하고 북한 인민군의 응원단장이었습니다. 중공군 팔로군의 행진가를 만들고 또 북한 인민군의 또 행진곡 이런 것을 만든 장본인이고요. 중국 공산당원으로 살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원으로 또 사망했는데 중국의 영웅이죠. 북한에서도 한때 영웅이었고 그런데 정율성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정율성 기념공원 만들면
그런 그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아니 중국 관광객들이 좋아하면은 우리가 무슨 모태동 동상도 만들고 시진핑 주석 동상도 만들 겁니까? 이것은 아주 정말 그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깨어 있는 광주 시민이라면은 저는 강기정 광주시장 소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광역 단체장을 하겠습니까? 네. 지금 그 호국 영령들 예. 또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 목숨을 바친 분들 또 그분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런 그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군에게 그 총을 겨눈 예. 그런 그 북한 군을 고무시키는 그런 노래들을 만든 그런 장본인을 어떻게 우리가 기념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기념을 할 수가 있죠? 야. 이것은 그 우리 헌법에도 맞지 않고요. 예. 대한민국 정책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폐륜적인 행위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을 좀 해주셨는데 연평도 표격으로 전사한 이 고 서정호 하사의 어머니 이 공산 세력을 도운 인물을 기념한다는 거 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메시지까지 이제 강기정 시장한테 보냈어요. 이 유족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연평도의 포격으로 인해서 군대에 있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참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그대로 또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분단을 겪고 특히 이제 한국전쟁, 동족상잔 한국전쟁을 겪고 그 분단 상태와 북한과의 대치 상태가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계속 이제 과거에 이런 문제들이 좀 논의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광주 같은 경우 이제 강기정 시장은 그렇게 본 거죠. 그냥 이분을 항일운동가 집안에서 태어난 위대한 음악가로만 보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우리 인물에 하면 항상 공과 과가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승만 기념관, 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 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일성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또 중국에까지 마지막에 귀한 이런 부분에 예.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의 인생에 대해서 서로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뭐 총뿌리를 뭐 이렇게 우리한테 겨눴다 뭐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아니다.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때 항일 운동이라는 게 민족주의 계열이 있었고 사회주의 계열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이제 계속 이제 중국과 뭐 활동을 함께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공과를 좀 예. 다시 한번 평가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제 정치권 압박에서 이제 관련된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 강기정 광주시장의 입장 저희가 함께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국민과 광주 시민 혈세로 그걸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라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최종적으로는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저는 막을 생각입니다. 집행이 다 끝나버리는 사업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한 해 찾는 중국인 방문객이 많은가요? 페이스북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박민식 장관은 헌법소원을 통해서라도 막겠다 이런 입장이고 강기정 시장은 사업 철회 못한다 이런 입장 같아요. 저는 박민식 그 보훈부 장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본인의 책임을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일당백이죠. 네. 이것은 정말 막아야 되고 기존의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기정 광주시장은요. 이거 예. 완전 신종 사대주의예요. 강기정 시장은 뭐 정일성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도 굉장히 그 한중소에 기여한 인물로 꼽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아니 우리가 존중하고 기려야 될 인물을 시진핑 주석이 정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광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한다니까요.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관광객을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이것은 대한민국 호국 영령들의 예. 영혼을 저는 파는 행위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막아야 되고요. 그렇지 예. 않아도 광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그 좌파 문화 공간 만들면서 알게 모르게 좌파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민족의 아픔, 과거의 아픔이다, 6.25 전쟁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민족의 아픔을 또 민족의 비극을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예. 전범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네. 제2, 제3의 6.25 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딱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만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 이 문제 논의할 거라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혹시 예상을 할 수는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그 정도 선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당에 이제 뭐 그 공식 입장이 나올지 아니면 뭐 발언으로 나올지 네. 뭐 그건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이게 가면서 굉장히 지금 약간 우리나라 사회 팽배는 좀 반중 정서랄지요.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그 특정 또 지역에 대한 상당한 또 뭐 공격 이런 걸로 표출되고 있어서 가뜩이나 이제 현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을 뭐 추종하는 반국가 단체가 예. 많이 있다 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예. 마치 그 이념 대결로 또 예. 좌파와 우파의 이념 대결 예.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국민의힘 어떤 의원분들은 아니 이렇게 뭐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면 그러면 일본을 위해서 너무 심한 말씀까지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뭐 극단적으로 확장하는 거는 논리적인 모순이고 지금 박민식 보훈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도 특설대에서 항일 단체 우리 그 항일 무장 그 독립운동가들을 예. 그러면 탄압했던 그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겠는데 장관직을 걸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의 갈등을 일으키는 알겠습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할 보훈부 장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근데 지역에 대한 공격이라는 것은 그냥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아침에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